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요.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였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였습니다. 그래서 기호도 달랐었죠. 이항분포는 B, N, P라는 기호 썼었고, 정규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썼었습니다. 거기다가 표준화 시켜서 N, 0, 1의 제곱 요런 꼴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근데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처럼 서로 다를 것 같은 것이 특정한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생각 열기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볼게요. 이항분포 50,5분의 1이라는 녀석은 총 50번의 시행을 하고 한 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인 이항분포입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n 10,8은 평균이 1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8인 이런 정규분포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요.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뚝뚝 떨어진 점으로 그려지는 거 아시죠? 요런 점 모양으로 그려졌고, 정규분포를 그려봤더니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 양분포의 점들을 연결하고 싶으시죠? 자, 연결하고 나면 이 정규분포와 매우 유사해지는 거 확인하셨나요? 맞아요. 실제로도 요렇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 이 양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 n, 6분의 1을 따르겠죠. 자, n번 시행했고요.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요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자, 이거는 횟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이고요. 요런 녀석을 우리가 확률 분포로 나타낼 때는 이항분포로 나타난다는 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점점 늘리면서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요, 드무아브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였대요. 이항분포 Bn, P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짐을 발견했고요. 사실 이걸 완성한 사람은 라플라스라는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정리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평균이 np이고 분산이 np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죠? 요거 np 곱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q, 1-p까지 곱해서 npq로 구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여기 앞에가 평균 자리고 요 뒤에가 분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녀석은 평균이 np이고 분산이 npq를 따르는 정규분포 근사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수학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일반적으로는 이 충분히 크다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np와 nq를 곱했을 때 각각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n이 충분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예제 4번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40%래요.
도보로 등교한 학생의 비율이 40%, 다시 말하면 10분의 4, 즉 5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 학생 150명 중에서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마음속으로 어떤 분포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150명의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도보로 등교하는 비율이 5분의 2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66명 이상일 확률이구나. 요걸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원래 이거를 이항분포라고 그냥 생각하신다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마음속으로 이런 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각각의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죠.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땡땡땡, 66번 나올 확률, 마지막으로 150번 나올 확률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맞아요. 150번 중에 빵번 나올 확률 5분의 2로 빵번, 5분의 3으로 150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모두 다 구해서 더해야 된다는 결론에 처합니다. 그럼 66만 구해보면 150C 66, 5분의 2로 66, 5분의 3으로 150 빼기 66 요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칸을 다 구해 가지고 확률을 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항분포가 뭘로 근사된다고요? 맞아요. 정규분포로 근사된다고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 예정이냐면 일단 평균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은 150 곱하기 5분의 2로 구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60이고요. 그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그 60에다가 5분의 3까지 곱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36이네요. 그러면 원래 이항분포 x가 D 150, 5분의 2였는데요. 이게 지금 충분히 커요. 왜냐면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어떤 정규분포로 근사되냐면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36인 이런 정규분포로 근사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알았다면 사실 이제 문제 풀이는 수월하죠. x가 66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건데 얘는 표준화 하시면 되잖아요. Z로 바꾸려면 66에서 60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되는 거죠. 즉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반 0.5에서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정리하면 0.5 빼기 P 0부터 Z가 1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그럼 1까지의 확률은 여러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표에서 그때그때 찾으면 되는 거 아시죠? 이 표에서 찾으면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끝까지 완료해보면 0.5 빼기 0.3413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0.1587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이항분포에서 얘가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커서 NP가 계산한 값이 5 이상이면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게 가능해지고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표준화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 또 한번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